설명할 땐 제가 어떤 내용을 주로 했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수학에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도 사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간 짧은 관계로 제가 핵심만 딱 말씀드리고 끝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오늘 날씨 덥죠? 그죠? 이런 날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사실 뭐죠? 오늘 여기 오신 이유. 다 예비 고일이죠? 3학년 2학기 대신 잘 받자고 지금 오신 거예요? 아니죠. 3학년 2학기 내신이 아니라 우리 애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과연 내신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제가 현재 고1반은 3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머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은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를? 내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자, 1등급 맞으려면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면 되죠? 4%. 2등급은요? 11%예요. 4%는 100명 중에 4명입니다. 100명 중에 11명, 즉 10명 중에 1명꼴이죠. 주변에 윗집, 아랫집, 옆집, 친척들 10명, 고등학생이 다니는 집 10명을 물어봐야 그나마 한 명이 1, 2등급인 거예요. 나머지 전부 3, 4등급이에요. 쉽겠어요? 어렵죠. 어머님들이 이래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맨날 100점 맞고 하나 틀렸는데 요번에 50점이에요. 어떡하죠? 제가 현재 애들 이번에 들어오는 애들마다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다 조사를 했어요. 동호회 학생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전부 죄다 56점이에요. 걔네들 물어봐요. 너 중학교 때 맨날 100점 맞았지? 네. 엄마한테 엄마가 우리 애가 맨날 중학교 때는 100점 맞았는데 이번에 60점입니다. 어떡하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 내신은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문제가 누구나 거의 대부분 100점 받거나 하나 틀려요. 일주일만 그냥 내신 대비 때 학원에서 비슷한 문제 막 풀리고 하면은 다 그렇게 맞아요. 왜냐면 중학교 과정은 어차피 유형이 몇 가지 없어요. 그거 그냥 하면은 100점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고등학교를 중학교처럼 시험을 쉽게 내버리죠.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100명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100명. 그럼 몇 등까지가 1등급이죠? 4명이죠. 11등까지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험을 쉽게 냈어. 100점이 11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1등급과 2등급 어떻게 나눌까요? 전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11명이 100점이니까 야 와봐 니네 다 1등급을 줄까? 야 아니야 제비뽑기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1등급일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2등급이에요. 즉 학교 문제를 어설프게 내버리면 1, 2등급이 없어져요. 난리가 날 겁니다. 쉽게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요 근처에 공부 잘 하는 고등학교에서 수학 평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학교 수학 평균 70점이요? 제가 운이 좋은 건 나쁜 건지 몰라도 각 지역에 공부 좀 한 학교들 한 학교에서 뭐 의대만 4, 5명, 서울대만 20명씩 가는 학교들을 제가 그 팀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팀 수업을. 저기 뭐 상산고에서도 그 방학 때 팀 수업으로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제가 해드립니다. 그런 학교들요, 수학 평균이 보통 40점에서 50점 사이가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 니네 이번에 수학 평균 몇 점이니? 48점인가 50점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동아고 애들. 그러면 수학 평균이 40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우리 애가 80점 받았어요. 야, 중학교 때 맨날 100점 받던 애가 80점 받았으니까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평균이 40이에요. 이거 못 봤어요? 아니죠, 잘 봤죠. 이거 몇 등급일 것 같아요? 1등급이요? 아니에요. 2등급? 2등급이면 참 좋겠는데 보통 2등급 되지 않습니다. 3등급이에요. 아니 평균이 40인 그 어려운 시험지를 80점인데 1등급이 아닌 게 이상하죠. 이 시험지를 100점 맞고 하나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현재 중3 애들 과고나 자사고 준비하는 애들 꽤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았어요. 꽤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많아요. 걔네들 다 붙어요? 붙는 몇 명 없어요. 다 떨어져요. 붙은 애는 수학 되게 잘하고 떨어지는 애는 수학 되게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비슷해요. 제가 볼 땐 떨어지는 애가 더 잘하는 애도 있어요. 걔네들이 일반고로 흡수가 돼요. 걔네들이 이 시험지에 100점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1등급, 2등급 아닙니다. 제가 희망을 드리려고 2등급이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애가 현재 입학을 해서 이거보다 잘 맞을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수학 공부를 만약에 지금 우리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살펴보고 얘가 뭔가 좀 어설프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바꿔줘야 돼요.
빨리 바꿔줘야 돼.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들어가서 4등급, 5등급 수두룩 합니다. 자. 안 넘어가네요. 이걸 넘겼나? 이거 어떻게 넘기죠? 자, 제가 선행이 어디까지가 적당할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선행은 어디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하고 들어가느냐가 되게 목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애가 지금부터 2월 말까지 해낼 수 있는 양이 한 2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00. 지금부터 한 200만큼 할 수 있다. 자, 상이란 거는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고, 하는 2학기, 그러니까 고2 과정의 1학기, 2학기. 만약에 우리 애를 지금부터 200만큼 할 수 있는데, 무리해서 수투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럼 얼마큼씩? 50만큼씩 먹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50만큼씩. 근데 만약에 상 하나 하면 100만큼씩 먹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빵이라도. 당장 들어가서 뭐가 더 유리할까요? 이게 훨씬 유리하죠. 당장 입학은 수원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더 유리해요. 그리고 학생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1학기 때 맨 처음에 내신을 잘 봤잖아요. 2학기 때도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엎어졌어요. 달릴 맛이 날까요? 안 나죠. 그죠? 선행은 어디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까지 더 깊게 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현재 교육과정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행을 꼭 요구하지는 않아요. 상하만 잘하고 들어가도 그 다음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수원 수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저희는 QM에서는 보여주기식 커리큘럼이 아니라 진짜 맞는 수업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나의 자녀는 어떤 유형일까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쓰면 불편할까봐 제가 써놨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자, 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학생, 쉽게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 좋지 않은 학생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A, B, C, D가 있는데 A, B, C, D에 전부 70점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열심히 하고 성적 잘 나온다는 건 자기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80점만큼 공부하면 80점이 나오고 90점만큼 공부하면 90점 나오는 학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못한 경우, 공부를 하지 않는데 성적이 좋다는 건 땡땡 노는데 100점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하는 짓거리 봐서는 한 50점 나올 것 같은데 그나마 한 6점 나오는 학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노력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80점 정도 나올 것 같아. 옆집이랑 똑같이 해. 근데 옆집은 80점인데 우리는 70점인 거예요. 여기는 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는 학생이에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자녀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A죠. 그죠? 저 와이프는 B라고 하던데. 자, 사실은 노력을 하고 큰 만큼 성적이 정비례해서 나온다면은 이 학생은 너무나 좋은 케이스고 저희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얘는 그냥 합니다. 왜? 큰 만큼 나오니까. 누가 제일 문제일까요? 누구요? B요? C죠. D는 문제될 게 없어요. D는 안 하고 안 나오죠? 얘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쟤는 그냥 공부 열심히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집에서 어머님들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학원에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공부할까요? 안 하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너 뭐가 하고 싶니? 공부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러면 사실은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도 끝나는 건 싸움이에요. 그걸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제일 심각한 건 C예요. 해도 안 나오는 학생. 제가 만약에 학부모님 100명이 계셔. 모든 학생 제가 A, B, C 다 나눴어요. 어느 파트 애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C가 제일 많아요. 해도 안 되는 학생. 근데 제가 왜 해도 안 될까요? 얘가 왜 노력을 해도 그만큼 성적이 안 나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은 어머님들은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우리 애는 수학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진짜 그러길 바라세요?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해보니까 진짜 똑똑한 학생도 있긴 있어요.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그 비율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내 머리랑 네 머리랑 다 비슷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니아칼 끄는데 밖에가 네모네요. 끌릴까요? 이건 내리막에 해도 안 끌려요. 그죠?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효율성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효율성이.
자,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또는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다 이거는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아요. 자, 책상 위에 여기 해설집이 있고 여기 문제집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아닌 학생 있어요? 집에 수학 공부대 이렇게 아닌 학생 있어요? 다 똑같죠? 자녀분 다 똑같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뭘 지적할 것 같으세요? 해설집? 해설집? 해설집은 아니에요. 자, 일단 제가 해볼게요. 애들이 문제를 읽어. 그리고 모르겠다고 발표를 쳐. 그죠? 근데 집에 가서 오늘 자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애들이 수학 문제를 읽고, 아, 나 못 풀겠어가 사실은 대부분은 문제 자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얘가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맨날 얘기해요. 야, 한글인데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냐? 근데 사실은 한글이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의학 전문 어떤 그 책이 있어요. 저희가 다 한글이에요. 앉아놓고 저희가 읽으면 이해될까요? 안 되죠. 한글이지만. 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영어 공부할 때 이래요. 영어 지문을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10개 있어요. 해석이 안 되죠. 뭘 찾아봐요? 사전을 봐야겠죠. 이 한글이지만 이 수학 문제 안에는 여러 가지 기호와 여러 가지 수학 용어가 있어요.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영어에 사전이 있으면 수학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개념서로 가야죠. 개념서를 봐야 돼요. 기호와 뜻이 자세히 설명되는 개념서를 봐야 돼요. 아니면 나한테 찾아와서 설명해달라고 하든지. 근데 애들은 어디로 갈까요? 답안지로 갑니다. 얘가 답안지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문제도 이해 안 되는데 답안지 보고, 이해됐대. 선생님 이해됐어요! 뭐가? 2하고 3하고 더하면 5래요. 5가 답이에요. 2는 뭔데? 그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얘가 이해된 건 문제가 이해돼서 해설집이 이해된 게 아니라 그냥 해설 과정이 이해된 거지, 얘는 이 문제풀이가 그건지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됐대. 얘가 나중에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풀죠. 만약에 문제도 이해되지 않는 학생이 온다면 개념이 부족한 거고 해설집이 아니라 개념서로 가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런 건 다 문제집이에요.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애가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애가 문제를 읽었어. 야, 너 문제 읽었어? 응. 이해돼? 응. 딱 가리세요. 문제 설명해봐. 그때 문제 가리는데 설명 어떻게 해? 그러면 걔는 문제 이해된 게 아니고요. 가리는데 문제 설명해봐. 문제 안에는 개똥이 소똥이라는 이름이 있어. 근데 그 이름은 필요 없어. 2명이 있는데 어딜 달린대. 호수를 달린대. 같은 방에 뛰면은 뭐 몇 분에 만나고 반대방 몇 분에 만나는데 시간을 구하래. 이건 이해된 거예요. 근데 문제 가리는데 어떻게 해? 폈을 때 그냥 읽어. 개똥에서. 이건 문제 이해된 게 아니에요. 얘는 개념서로 가야 돼. 개념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며 심각하게 긴 풀이가 아니라면 모두가 모분 답안이고 시험 시간에 내가 생각날 수 있는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이 좀 문제 풀었어요. 좀 풀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고 답이 있을 때 푸는 방법은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자, 푸는 방법 다양하죠.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중에 답안지는 어떤 게 풀이가 되어 있을까요? 하얀색이 풀이가 되어 있어요. 하얀색이 모범 답안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사실은 항상 이렇게 풀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도 그렇게 못 풀 때도 많은데. 애들은 자기가 이렇게 풀다가 모르면 여기서 딱 끊겨요. 그리고 자기 풀 다 지우고 다시 모범 답안을 공부해요. 얘가 다음 시간에 또 풀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얘 또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분명히 풀었던 건데 왜 그렇지 하고 답안지 보는 순간 또 이해됐대. 이 짓거리를 몇 번 반복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범답처럼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밖에서 나와요. 얘는 또 못 풀 거예요. 내 풀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얘하고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어떻게 되면은 내 풀이가 있으면은 내 풀이와 답안지 풀이 비교해서 처음엔 달랐지만 같은 풀이가 나왔어. 식이 나왔으면 이렇게 쓴 게 바로 나만의 오덤투고 나만의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무 또 불쌍한 우리 애들이 이럽니다. 집에 앉아서 오덤투를 한다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펴놓고 여기다 문제도 씁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글씨도 이쁘게 써요. 쓰고 빨간 펜, 파란 펜으로 답안지 여기 잘 써요.
그걸 몇 장을 해요. 한 4장, 5장 해요. 그럼 우리 엄마가 딱 들어오죠. 아유, 우리 딸, 아들 공부 열심히 했어. 엄마 이거 봐봐. 나 되게 잘했지. 그러면, 아유, 우리 저녁에 뭐 해줄까? 나 통닭 시켜줘. 아, 그래, 그럽니다. 제가 이걸 딱 뺏어서, 야, 너 수능 문제 했지? 하나도 다시 풀어봐. 하나도 풀 수 없어요. 하나도 풀 수 없어요. 그게 오답노트예요? 얘 이거 공부한 거예요? 왜냐, 시간 완전 버린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나만의 모든 답안이라는 건 바로 이거고, 이게 오답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사실 이거는 이제 1등급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썼던 내용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을 것 같고, 성실하게 학생들을 아주 성실하게 강의를 하고 열심히 강의하는 가르쳐는 굉장히 많겠지만, 학생 하나하나 문제를, 이 학생의 문제점이 뭔지, 이 학생 지금 잘못한 게 뭔지 짚을 수 있는 강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은 어렵겠지만 저는 사실 보면 알아요. 딱 본 순간, 얘 뭐 때문에 안 되는구나. 얘 뭐 때문에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 제가 자꾸 고쳐줘야 돼요. 학생들이 오면 제가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하지 마. 내가 하라는 건 죽어도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걸 열심히 해주면 분명히 성적이 오릅니다. 근데 물론 그거마저도, 저기서, 자, X 치라고 합니다.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자, 하고, 저를 만나면 수학 때문에 꿈을 포기할 학생이 아닌 수학 덕분에 꿈을 이루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